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뭐 10시에 판결이 있었잖아요. 결정이 있어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거기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덕수에 대한 기각 판결 뭐 변호사시기도 하고 법조인이시기도 하시니까 변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헌법과 법리에 따르면 한덕수의 그 탄핵 인용 결정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반드시 돼야만 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너무나 명백한 위헌 위법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솔직히 어제까지도 헌법재판소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한덕수를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이고요. 그렇지만 또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비록 기각은 됐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헌법기관을 구성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위헌임을 명확히 했고요. 다만 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 임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점. 그러니까 지체 없이 즉각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적어도 한 10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암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이 헌법기관 구성을 하지 않은 현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미 충분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소추가 되면 여기는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덕수 총리가 현직에 복귀를 하더라도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나 마영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 일정한 시일이 지나고 충분한 기간, 뭐 적어도 한 10일 이상 기간을 끈다면 그 역시 현재는 탄핵 사유로 본다. 이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결정문에 물론 이게 뭐 요약분이긴 하지만 김복형 재판관의 그 기각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각에 대해서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성이 없다고 하는 게 나머지 4명의 재판관들의 판단이라고 하면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임명 안 한 것도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개인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의원님 혹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언제 결정문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은 지금 이제 절차상의 좀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들 누구나 그리고 상식을 가진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않을 헌법상의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파면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결정적으로 어쨌든 오늘 판결문에는 위헌 위법하다. 그러니까 최상목이든 뭐 한덕수 건이니까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 수상으로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룬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전족수는 대통령과 같이 3분의 2, 200명을 충족해야 된다. 이게 국힘 쪽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헌재가 오늘 이제 비록 기각 결정을 했지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150명의 국회의원의 의결로 충분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우려하거나 아니면 좀 걱정하는 거가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된 게 혹시나 윤석열 파면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오늘 한덕수의 이 현재 결정으로
내란 수계, 예. 윤석열, 예. 에 내란 대해서는 수계. 예. 파면이 확실하다. 파면이 확실하다. 예, 그렇게 헌재가 판시를 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헌재의 결정례를 이렇게 보면 예. 한덕수의 그런 행위가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이 비상계엄이 예. 위헌 위법이라는 것은 이미 헌재가 전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예.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본 예. 실시간으로 목격할 그렇죠. 이 계엄의 위법성, 맞아.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예. 상식적으로 절대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윤석열의 파면은 확실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봅니다. 이번에 한덕수의 뭐 기각이 네. 윤석열 파면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이걸 기각됐으니까 윤석열이 기각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네, 헌재 결정문에도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하다. 예. 그리고 위헌 위법이다. 이런 것을 암시를 했다고 예, 보이고요. 맞아요. 법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판단을 굳이 저는 하고 싶진 않지만 예. 왜냐하면 헌재가 예. 이번에 좀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솔직히 좀 드는데요. 예. 그런 정치적 정무적인 고려를 했다면 이 한덕수의 탄핵 기각으로 이제 권한 대행에 복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국정에 대한 이런 예. 이제 불안정 요인을 이제 좀 없애고 예. 윤석열에 대한 파면으로 가겠다 이런 정무적인 고려도 있지 않았나. 결국 예. 한덕수를 돌려보내서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하게 해서 네. 국정 안정을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윤석열 파면을 해서 혼란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네. 했지 않았겠냐 이렇게 그런 추측을 하시는 정무적인 거죠. 고려도 좀 했을 것 같다.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런 있겠군요. 생각이 듭니다.